완전 초보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프리다이빙 대회를 입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고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프리다이빙 대회. 같이 쳐야 돼. 하나, 둘, 셋. 내가 되게 커 보인다. 좋아 커. 얼굴 요만하게 해줄게. 제일 중요한 거 A, B, O, T, S, P, 화이트, 레드, 블랙. 블랙은 뭐야? 블랙아웃? 화이트, 레드. 옐로우, 레드. 나 따라했어. 둘이 되게 블랙하길래 깜장 카드를 생각했어. 나도 깜짝 카드 지금 내가 모르는 새로운 룰이 있나? 함정이다요? 블랙 카드? 블랙 대신 뭐지? 레드. 이것이 바로 월챔 심판의 폭격. 월챔에서만 나오는 블랙. 자 이제 딱 내가 블랙아웃?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블랙. 당신은 블랙. 블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리다이빙 강사 정현아. 안녕하세요. 저는 나우다이브의 정현아 강사입니다. 와. 밑에다 이거 올려줄까? 와. 나우다이브 강사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이빙 몬스터 대표이자 대표 강사 신수정입니다. 와. 얘도 나오고 있어요. 부부. 부부?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레 다이브의 대표 서혜인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심판 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럼 눈을 막 눈을 하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막 있지만 진짜 실상은 뒤에서 저렇게 네. 하지만 인형을 안고 다니는 나의 그런 모습이 부부 같이 나가는 거 있나? 부부 안녕. 인사해. 성남다이브 박영호 강사님. 와. 프리다이빙 대회가 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되게 편하게 내 기록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회를 참가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뭔가 선수가 나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대회에 나갈 만큼 내가 잘하느냐를 봤을 때 대부분의 그런 다이버들이 되게 자기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꼭 굳이 우리가 대회 나가려면 몇 분 이상 해야 돼 이런 조건이 없는데 내가 이 이상 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다. 못하고 잘하고 없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대회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하지 못하면 여기 못 나가 이런 압박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록도 좋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프리다이빙 대회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라톤 대회라고 생각하고 나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마라톤 대회는 물론 그 안에도 순위가 있고 경쟁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의 일반인들 대부분은 그냥 내 기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주를 어떤 사람한테 완주가 목표고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반 안에 들어오겠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 들어오겠다 이런 목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완주를 하면 끝나고 다 기뻐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화이트 파드를 받을 걸 생각하고 대회에 나오시면 좋겠다. 엄청 비우셨죠. 그냥 완주하면 우리 다 좋은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 기록이 얼마나 나오느냐, 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해도 되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다음에 그거를 인정받는 즐거움을 느껴봐. 화이트 카드를 심판이 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기쁨을 느껴봐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대회가 열렸어. 라이센스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제 딱히 대회 그 규정은 그 룰 상으로는 그런 자격이 꼭 필요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대회에서 조건들을 다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대회 오거나이저. 근데 오거나이저. 근데 대회 규정상 너는 반드시 프리다이빙 레벨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는 규정이 없을걸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진짜로 일반인이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어쨌든 프리다이빙 이해를 못하면 그 대회 룰을 못하면 그치. 어쨌든 대회에서 화이트 카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다이버여야 대회 참가가 좀 원활한 거죠. 그치. 지금 보통 프리다이빙 레벨 1 정도면 누구나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레벨 1들 중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나? 실제로 오거나이저로도 지금 지금 근데 이제 마키쌤이랑 저랑 하고 있는 시즌컵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초보들을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회다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 학생들도 베이직, 프리인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도 만약에 취득이 안 되었어도 뭐 이것보다 상관없이 이 대회에 대한 룰과 내가 이 대회를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베이직, 프리 대부분이 그렇게 저희 어드 학생들까지도 있긴 하지만 베이직 프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혜인 씨는 어디가 제일 많아? 레벨 1 없었어요?
있었어요. 드물게. 근데 시즌컵하고 좀 다르게 시즌컵은 정말 딱 베이직 초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회라고 이미지가 딱 그렇게 갖춰져 있는 편이잖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초보자들을 위한 대회 이런 이미지로 대회를 운영해 본 적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 2레벨, 3레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레벨 낮은 사람들 중에서 오래 참았던 사람은? 배운 지 한 달 돼서 핀도 없고 슈트도 없어서 성남 저희 아쿠아라인에서 대회를 하는데 아쿠아라인 대여 핀 신고 그다음 대여 슈트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그래도 60m 넘게 했을 거 바이핀으로. 저희도 한 달 배우고서 저도 제 렌탈 슈트 제 렌탈 그냥 나오기만 해봐. 심지어 막 연습도 뭐 중성부력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냅다 해가지고 그치. 그냥 냅다 아니야, 해가지고. 우리 중성부를 알려드렸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냥 웨이트 없이 그냥 들어가. 나도 이렇게 보다가 뭐야 왜 또 했는데 지금 웨이트가 그러면 대회는 누가 열고? 아이다 인터내셔널에서 오거나이저 자격을 갖춘 사람만 열 수 있는데 그게 꼭 강사거나 아니면은 아이다 협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일반인도 오거나이저가 될 수 있어요. 오거나이저 테스트만 받으면 오거나이저의 자격을 봤을 때 강사여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오거나이저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 수 있다. 인도어와 아웃도어 경기가 또 있잖아. 인도어는 뭘 하고 아웃도어는 뭘 하죠? 인도어는 누가 섬 오래 참나? 누가 자명을 길게 하나? 그렇지. 바다는 누가 깊이 가나? 방송만 다르죠. 비오 누가 안 오나? 인도어는 누가 멀리 가냐. 그죠. 왜냐면 수영장이니까 깊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장거리를 자명을 더 멀리 하냐는 거죠 결국. 혹은 숨을 오래 더 오래 참느냐. 참냐. 그리고 해양 경기는 결국 누가 더 깊이가 깊이가 아니야. 아니야. 누가 그래서 안 이제- 살아 올라오냐? 그래서 이제 인도어는 스태틱, 다이나믹. 그 이제 다이나믹이 바이핀, 모노핀 아니고 이제 노핀. 요렇게가 이제 인도어 경기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대회가 열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가져오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준비물이 뭐가 있어? 아이다 선수는 아이다 코리아 회원이어야 되고 아이다 인터내셔널 역시 회원이어야 되고 또 아이다 형식의 의료진술서 의사가 서명한 1년 이내에 의사가 서명한 아이다 의료진술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다 코리아에 가입이 되려면 회원비는 지금 2만 원. 1년에 2만 원. 1년에 2만 원. 그리고 의료진술서도 병원마다 다르죠. 그건 병원마다 이제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5천 원 주고 발급 받은 적 있거든요. 5,000원에서 4만 원 선. 근데 4만 원도 있고 하니까. 보통은 한 2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은 근데 대충 저는 일부러 이비인후과 가서 비형 검사나 맞아. 검사하면서 사인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아. 이건 알아두면 너무 좋은 좋다. 거. 좋은 그치. 이건 알아두면 너무 좋은 대회 용어들 어떤 것들이 대회의 있을까? 꿀팁 용어 뚜둥. 뜨든. 두둥 표정을 못 지키고 있어. 제일 가능하다. 중요한 거 AP, OT, SP, 화이트, 레드, 블랙. 블랙은 뭐야? 블랙아웃, 화이트, 레드. 옐로우, 레드. 나 따라했어. 둘이 되게 블랙하길래 깜장 카드를 생각했어. 나도 깜짝 카드 지금 내가 모르는 새로운 블랙 대신 뭐지? 레드. 아, 네. 이것이 바로 월챔 월챔 심판의 월챔 심판의 폭격. 월챔에서만 나오는 블랙. 자 이제 딱 내가 블랙아웃?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블랙. 당신은 블랙. 블랙입니다. AP는 내가 이만큼 가겠다, 내가 이만큼 경기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한다고 보면 돼요. 이만큼 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옐로우 카드를 받거나 페널티의 상황에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0m까지밖에 못 가는 퐁당쌤이 5m밖에 못 간 상태에서 올라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가 감점 나오죠. 사항이. 감점 사항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갈 거야 라고 다 얘기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OT는 오피셜 탑이라고 하는데 내가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내 OT가 2시가 나왔다 만약에 라고 하면 나는 2시에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시 시작! 약간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땅 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도어냐 혹은 아웃도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어 대회에서는 오피셜 탑 플러스 1 하면서 이렇게 카운터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인도어 대회에서는 10초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나는
2시라고 하면 2시부터 이제 2시 10초 그 안에 10초 들어가서 사이에 3초 시작하는 사이에 거지. 입수하면 돼요. 20초. 네, 그렇죠. 해양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30초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있죠? 체크인 타임. 체크인. 엄청 중요하죠. 그게 진짜 체크인 중요하죠. 타임. 제일 중요한 거 많이들 놓치. 본인 OT 시간 전 60분 전까지는 모든 경기장에 체크인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선수가 사인해줘야 돼요. 나는 이 경기에 참석하겠다라고. 근데 그걸 그 시간 내에 체크인을 못하면 아예 그냥 실격이 돼요. 출석 체크. 지각이네 지각. 그러니까 1초도 늦지 않게. 예를 들면 너의 오피셜 타임이 2시야라고 들으면 실제로 나는 1시까지는 와서 사인을 해야지 내가 대회를 참석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시라고 해서 난 2시까지 와야지 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럼 2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오는 거 되지만 근데 경기장 문 안 열어. 안 했지. 안 했지. 미안 세팅 안 됐어. 안 됐지. 좀 이따 오세요. 맞아. 그래야 돼. 맞아. 대회마다 뭐 종목이 2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체크인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오전 경기, 오후 경기 있으면 체크인을 2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놓치는 선수들이 의외로 있다. 의외로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경기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날 수 있어서. 맞아. 네, WT도 얘기하죠. 물어보거든요. WT는 도대체 뭐냐고. 본인의 웜업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데서나 이제 뭐 몸을 풀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정해진 장소에서 그 시간만큼만 몸을 풀 수가 있습니다. OT 45분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예를 들어 2시에 경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1시 15분부터 그 웜업 지정해준 곳에 웜업 레인에 들어가서 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웜업 타임에 맞춰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웜업 하다가 이제 OT 시간에 맞춰서 자기 경기 레인으로 옮겨야죠. 경기 레인 옮기는 시간도 얘기할까요? 그 선수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웜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45분 전. 근데 나는 경기 레인에 서야 돼. 나는 경기 2시야. 그럼 나는 이 내 경기 레인 제정받은 경기 레인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대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대회는 5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어요. 어떤 대회는 4분 전부터, 어떤 대회는 3분 전부터. 그래서 오거나이저나 혹은 뭐 심판장이 그걸 정해서 선수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우리 대회에서는 OT 시간 뭐 예를 들어 5분 전이라고 하면 5분 전부터 경기 레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 아까 2시라 했죠? 2시면 1시 55분부터 나는 내 경기 레인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딱 근데 이제 3분 전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3분 전이든 5분 전이든 그 경기 규칙에 맞춰서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쉬고 있으면 OT 시간 2분 전부터 방송을 합니다. 카운트다운은 이제 영어로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2minutes official 탑부터 해서 요 밑에 자막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막을 5, 4, 3, 2, 1 오피셜 탑이라고 방송을 해줘요. 그럼 선수는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냐? 5, 4, 3, 2, 1 오피셜 탑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탑부터. 오피셜 탑부터 탑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어 경기라고 하면 그 10초 안에 입수하셔야 되는 거고 해양 경기라고 하면 30초 안에 입수해야 한다. 레시피가 뭐죠? 서페이스 프로토콜. 다이빙이 끝나고 올라와서 내가 저산소증을 이길 만큼 의식이 완벽하다는 걸 심판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사인을 심판한테 보내지 않으면 잘 다이빙 해놓고 멀쩡히 올라와 놓고도 여기서 실수하면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많아요. 안면 장비를 벗고 손으로 이렇게 표시 시그널을 보내고 구두로 I'm okay라고 영어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얘기하시면 안 돼. 그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I'm okay 마스크 벗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마스크 벗고 시그널 보내고 I'm okay. 근데 만약에 마스크 벗고 I'm okay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많이 하는 실수 I'm okay. 응? 뭐가? 맞지? I'm okay. 이게 맞는 그러니까 실수를 아니지 아니지, 실수한 시그널이 거지. 먼저 나가야지. 시그널이 먼저 나요. 그 카드 먼저 화이트, 레드, 블랙 카드가 있죠. 블랙 카드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여기 블랙카드. 어, 카드는 세 카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화이트, 옐로우, 레드. 지금 말하면서 헷갈릴 뻔했어. 너 화이트는 통과.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한 기록이 인정된다. 라는 의미고 옐로우는 옐로우는 이제 감점의 요인들이 발견됐을 때, 뭐 실격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는 약간 감점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옐로우를 하면서 페널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레드는 말 그대로 실격.
체크인을 잘못했다거나 체크인 시간에 못 맞춰서 내지는 스타트 잘못했다거나 혹은 내가 출전하는 종목에 맞지 않는 다이빙을 했다거나 등등의 사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옐로우까지는 기록이 올라가고 레드는 기록이 안 나요. 네. 점수가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점수가 빵점? 없어요. 빵점. 빵점? 옐로우는 네. 옐로우가 감점 사항이 뭐냐에 따라서 뭐 감점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그때 마이너스 5점이다. 그러면 내 총 포인트에서 뭐 마이너스 5점이 깎인 점수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오거나이저가 한 명이 있으면 대회가 열리긴 하잖아요. 근데 한 명만 있다고 그쵸. 해서 대회를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스텝이 일단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회마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하는 시즌컵은 스텝이 한 14명, 15명 정도 들어가요. 오거나이저, 심판, 세이프티, 그 다음에 메딕까지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스텝이고 보통은 대회들이 미디어를 쓰기 때문에 미디어도 들어가고 그러면 보통 심판도 보통 한 레인만 써도 사실은 2명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이프티도 웜업 레인도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레인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쓴다고 해도 두 명은 명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벌써 오거나이저, 심판 2명, 세이프티 2명, 그 다음에 메딕 1명. 그럼 6명. 6명이 선수가 몇 명이든지 간에 6명이 나와야 돼. 근데 보통 프리딩 대회들이 이제 규모를 보면 큰 대회도 있고 작은 대회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선수가 뭐 한 7명에서 10명 나오는 그 대회라고 해도 스텝 수가 무조건 6명에서 7명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특히 어쨌든 다이나믹 대회라고 치면 레인에 2명은 있어야 되니까 메인 경기 레인에 세이프티 2명에 두 명이 워업에 들어가는 1명이면 세이프티 3명이잖아요. 그러면 7명이. 그래서 선수가 10명 나와도 스텝이 7명이 필요하다. 어쨌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하나를 열기 위해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참가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인도어는 보통 좀 5만에서 높다. 10만 원이고 살 것 같고 그거보다 비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방 수역은 한 해양은 보통 얼마나 하죠? 일단 수심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가 요즘 평균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추가된다거나 하면 그 대회마다 다르거든요. 대회에 따라서 몇십 불씩 추가되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텝이 7명, 선수가 7명이라고 치면 대관 레인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고 나면 남는 사실은 게 없어.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근데 이제 대회 운영할 때 그것만 필요한 건 사실 아니고 예를 들면 스텝들 진짜 하다못해 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프리다이빙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선수가 30명인데 스텝이 15명.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율적으로 따서 근데 프리다이빙가 훨씬 많죠. 그쵸. 근데 예를 생각해보면 뭐 약간 마라톤 대회가 8,000명이 나왔어. 근데 스텝을 4,000명 쓸 거냐는 거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아예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거를 조금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참가비가 어쨌든 어느 정도를 내지 않으면 이 스텝들은 계속 무료 봉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무료 봉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어떤 참가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면은 저는 참 준비하는 좋을 것 입장에서는 한국 프리다이빙이 계속 유지가 되고 대회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격려와 응원과 어떤 참가비가 큰 힘이 된다. 후기를 꼭 남겨주시고 맞아. 뭐 이거 뭐 어땠다라던가 한마디라도 이런 그런 후기들이 있으면 이 대회에 대한 후기든 뭐 협찬 물품에 대한 후기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시는 게 어쨌든 앞으로 대회가 커나가는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수분들이 많은 후기와 응원을 보내주셔야 된다. 프리다이빙 대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파이팅! 끝! 진짜 준비를 다시 한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시즌컵은 어쩔 수 없이 시즌컵 때문에 이름을 안 할 수가 네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분기컵이라고 해서 됐어. 이게 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생각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시즌컵 자체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잘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아까 안 그랬으면 물어보려고 6월 2일 6월이 뭐냐고. 6월 2일 일요일이에요. 오거나이저 분들 중에 쓰러지시는 분들 맞아, 많아요. 맞아. 스트레스 누적으로 진짜 이렇게 이게 표현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가 아니라 진짜 쓰러지는 분들이 건강하시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진짜 그동안 왔던 신경 썼던 것 책임감 맞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매 시즌마다 이루어져요. 진짜요. 아니 근데 혼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이게 약간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랬대 쓰러졌잖아. 쓰러졌대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오거나 이제 누워서 오거나 누워가지고 난청처럼 와가지고
바닥에 누워있는, 왜냐면 오거나이저 경기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로 경기지. 진짜? 눈을 못 떴어.